제가 알바비 계산을 해봤는데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 알았어, 내가 확인 좀 해볼게. 제가 1시간씩 7일 일했으니까. 잠깐만. 여보세요? 네, 사장님. 물건 확인해 보셨어요? 아, 우리가 빡빡한 게 아니라 손님들이 막 뭐라 그러는. 아니, 우리가 저 사장님. 배송하는 과정에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저희가 조리하는 과정에 그렇게 된 건지는 저희도 확인해 보겠는데, 사장님 쪽에서 어쩌지? 사장님께 말씀 못 드렸어. 아직도? 너 피자 사줘야 되는데. 지금 피자가 문제야. 피자가 문제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봐봐. 나도 여기서 도움 많이 얻었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알바 생활에서 청소년이 알아야 할 노동법 교육을 맡은 알바상담소의 강서희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급여도 받았는데요. 지난 시간에 급여를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아무래도 내가 계산한 것과 급여가 다른 느낌이 듭니다.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사장님이 뭔가 급여를 주면서 다른 거를 저한테 같이 준 것 같기도 하고, 이 다른 거라고 하는 건 뭐 쿠폰이라든가 상품권을 같이 준 것도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이상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급여를 계산해서 이것을 받았을 때 어떤 방식으로 급여를 받아야 하는지와, 그리고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이것들을 누군가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노동부에 진정을 하게 되거나 신고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임금 지급에는 4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원칙입니다. 직접이라고 한다는 것은 일한 사람이 직접 돈을 받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장님, 사용자에게 이 노동자가 직접 돈을 받는 거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라고 하면서 친구를 통해서 받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대신 받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꼭 자기가 직접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전액입니다. 전액, 임금 전액을 다 받는 겁니다. 알바 상담소에서 상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 실제 있었던 상담인데요. 청소년은 아니었지만 이제 20대 초반에 청년이기는 했지만 이 사장님께서, 사업주가 니네 돈 잘 못 모으지? 하면서 10만 원을 떼고 주신 거예요, 월급을. 그래서 그 10만 원은 뭐예요? 라고 했더니 니네 대신에 내가 적금을 들어줄 거야 라고 하면서 10만 원을 떼고 가져가셨다고 합니다. 그냥 딱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사장님이네, 뭐 선이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급여라고 하는 것은 전액을 받는 겁니다. 내가 이번 달에 30만 원을 벌었다라고 하면은 30만 원이 내 통장에 들어와야 되고요. 40만 원을 벌었다면 40만 원이 내 통장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칙입니다. 통화로 받아야 됩니다. 통화. 조금 어려운 단어 같죠? 그런데 우리 돈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통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 통용해서 쓸 수 있는 돈을 통화라고 얘기하는데요. 돈으로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상품권이나 아니면 쿠폰이나 이런 것들로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선생님 뭘 쿠폰이나 상품권으로 줘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또 이것도 상담에 실제로 있는 사례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80만 원을 돈을 줬는데 20만 원은 너는 책을 사 읽으렴 문화상품권을 주거나 아니면 우리 레스토랑에서 쓸 수 있는 쿠폰이거나 상품권이야 라고 하면서 언제든지 가족들이랑 같이 밥 먹으러 오렴은 하면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주는 것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꼭 돈의 형태로 전액을 받아야 되죠. 마지막 원칙이에요. 정기지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또 당연한 것 같다고요? 그렇죠. 매달 정해진 날에 급여를 받는 거 매우 당연한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나도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게 됩니다. 내가 25일에 돈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25일에 급여가 정확하게 들어와야 그 다음 달에 뭐
이동통신비를 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옷을 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급여는 정해진 날에 이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날이 꼭 하루여야 할까요? 그런 거는 아니에요. 월급이라면 하루이고요. 내가 돈을 받는 단위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다 라고 하면 뭐 금요일이 됐던 토요일이 됐던 정해진 날이 되면 되고요. 아니면은 나는 여기에서 단기로 일하는 사람이다. 뭐 하루 이틀 일하고 그만둘 거예요 라고 하면은 그 당일에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쌍방의 합의에 정해진 날에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임금 지급의 원칙 4가지. 자, 기억나나요? 첫 번째, 직접 받습니다. 두 번째, 전액을 받습니다. 세 번째, 돈의 형태로 통화로 받습니다. 네 번째는 정해진 날에 받습니다. 이렇게 4가지를 지키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지켜지지 않았다. 내가 돈을 적게 받았거나 정해진 날이 지났는데도 돈이 들어오지 않거나 아니면은 누군가를 통해서 돈이 안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돈의 형태로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임금체불로 규정하고 이거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때는요, 이 퇴사라고 하면은 퇴사하기로 하고 14일이 지나거나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14일이 지난 뒤에 가능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게 곧바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사장님, 사용자 간에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을 국가에서 이제 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4일 이내에는 임금체불 진정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로 임금체불은 퇴사한 다음에 하거든요. 내가 회사를 그 일터를 관두고 난 다음에 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내가 막 일을 하고 있는 중간에 사장님께 얘기를 하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퇴사하고 많이 하시는데요. 그럴 때는 꼭 퇴사하고 14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14일 동안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아, 내가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건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학생일 때에는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서 노동과 관련된 상담을 해주십니다. 게시판도 있어요. 게시판에 이제 써가지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있는데요. 그곳에서도 노무사님들이 직접 노동 관련된 상담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드려서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로 살고 있는 곳이 이제 종로이거나 아니면 일터가 종로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서울시 도심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이렇게 노무사분들이 계시고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면은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이런 모든 상담은 다 노동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상담들뿐만 아니라 노동부는 직접 진정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고용노동부 1350으로 전화해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아니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직장갑질 119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런 곳에서 채팅으로도 상담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상담을 받을 때 꼭 주의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거는 바로 내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얼마큼을 했고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말하는 겁니다. 전화를 해서 제가 알바를 했는데요. 돈을 못 받은 것 같아요. 라고만 얘기하면 어떤 아르바이트였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몇 시간을 일했는지 급여는 얼마였는지 아무도 정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매장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했는데 시급은 얼마였고
돈을 요만큼밖에 못 받아서 뭔가 계산이 이상한 것 같은데 상담을 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지켜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제일 처음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상담을 받으려고 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내가 괜히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나? 청소년인데 괜히 아르바이트를 했나? 이런 고민이 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때 더 용기 내어서 이렇게 상담도 받아보고 진정도 해보고 이런 경험을 겪으면 성인이 되었을 때 더 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알바생활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날게요. 안녕! 어때? 도움 많이 됐지? 그래, 도움 많이 얻었어. 여보세요? 경호야. 방금 입금했고 내가 계산을 잘못했다. 야. 미안하다. 감사합니다. 오, 잘 됐다. 피자 먹으러 가자.